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현대 비엔지 스틸 주주 여러분들. 저는 현대 비엔지 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현대비엔지 스틸이 주가가 연일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깨면 안 되는 자리까지 현재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죠.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명확하게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진 것이 없으나 우리가 추측해 볼 만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 오늘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통해서 이 과거에서부터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를 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의 이슈가 뭐였죠? 이 성림 첨단 소재가 상장을 할 것이다, IPO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결국에 이 성림의 최대 주주로 있는 우리 현대 비엔지 스틸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어떤 이슈가 있었죠? 6월 달에 상장을 이제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뉴스와 보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 차례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현대차 계열의 이 성림 첨단 산업이 언제 6월 달에 상장 예심 청구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뉴스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성림의 IPO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년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하겠다만 해놓고 계속해서 미끄러져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로는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가 이 기업의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이 뭐 얘네들이 실적이 올라오는 기간이라던가 또는 뭐 어떤 자금이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보통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성림이 좀 적자인 회사이기도 하죠. 뭐 어쨌든 간에 이 성림이 6월 달에 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기대감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대감이 한 차례 이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관점도 함께 존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6월 달이 당장 다음 주 하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당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5월 말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말에 나왔으니까 6월 달에 상장하겠네.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주가가 기대감을 이런 식으로 5월 말까지 계속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흐름들도 나왔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이제 6월달 됐네. 상장 예비 심사 안 해? 신청 안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이러한 기대감에 반대인 실망감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6월 달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6월이 끝나고 또 7월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만약에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장은 8월 달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라고 보게 되면, 자, 결국 주가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선반영입니다. 선반영. 그러니까 선행지표라는 거예요.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이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어느 정도 여기서 파동 1개, 2개, 그리고 3개까지 반영을 시켜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결과가 뭔가 딜레이 될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감이 드니까 선반영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이 과거의 백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의 백데이터를 봤을 때, 자, 여기에서 한 개의 파동을 만들 때 기준봉이 한 개 세워지고 나서 저점을 계속 제가 들어준다 했죠. 그러다가 또 한 번의 기준봉이 세워집니다. 자, 또 한 번의 기준봉이 세워지고 나서 똑같이 또 저점을 들어 올리더라.
자,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준봉이 한 개 세워지고 나서 이 저점을 계속 들어줘야지 이 고점 트라이가 시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저점을 깨지거나 또는 뭐랬죠 제가? 이 기준봉의 저점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봉의 저점을 이탈할 때는 분명히 어떤 리스크적인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성림에 대한 뭐 상장이 딜레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 상장이 딜레이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그리고 7월 달까지 소식이 안 들려온다라고 하면 상장이 딜레이 됐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가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6월 말까지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끄집어 잡아 올려주면 이제 뭐 개미 털기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결국에는 좀 딜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딜레이 된 것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밖에는 현재는 지금 할 말이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제 이 기준봉의 저점을 좀 이탈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좀 추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끌어올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 기준봉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주는가, 다시 올라타 주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상장이 딜레이 된 것이라는 뭐 이런 추측들과 뭐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주가는 좀 더 하락을 하거나 좀 조정세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일정이나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뉴스 이런 게 나오면 빨리 달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